안녕하세요, 학년 여러분.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영정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배웠죠? 왕이 이 조선 후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그렇다면, 왕 말고 제야에 있었던 그러니까 당시에 활동했던 학자들은 이 조선 후기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선은 대대로 유교, 그리고 성리학의 나라였어요. 근데 성리학이 일상생활 백성들과는 조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실생활을 잘 이렇게 캐치하지 못하고 좀 겉도는 분위기여서 그렇다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를 고민하게 됐고 이때 등장한 학문이 뭐냐면 실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실학 이렇게 써주시죠. 자, 실학은 뭐냐? 정리를 한번 같이 하죠. 실학. 요 실자에서 딱 보이듯이 실학이란 실생활의 문제를 좀 심도 깊게 다루는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이걸 실학이라고 하고요. 실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였냐? 백성 생활 안정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하는 학문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데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 나라의 힘을 키우고, 또 새로운 문물이라든지 현실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 우리 자꾸 무슨 예법이니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니 뭐 상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니 이런 거 말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시작하는 게 바로 실학입니다. 실학은 세 개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어요. 세 개로 한번 나눠보죠.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자 대고 이렇게 똑바로 그리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우리 반 애들은 내가 이 보정 도구를 이렇게 키는 걸 굉장히 분노하더라고. 선생님 이거 보정 도구 키고 이렇게 하면 잘 그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자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 최대한 좀 똑바로 한번 그어 보십시오. 근데 내가 사실은 보정도구 안 키고 그어도 잘 그어요. 그는데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내가 보정도구 키는 거야. 네, 우선 실학의 첫 번째 실학에서 관심을 가졌던 첫 번째는 당연히 농업이겠죠. 농업. 자, 당시의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이 농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농업을 잘 개발시키고 농업이 잘 되게 해야 나라의 힘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백성들의 생활도 더 안정될 수 있다. 는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토지제도 개혁입니다. 당시 이 토지는 부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갖고 있고 그 많은 땅 안에서 백성들은 이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짓고 대부분은 그 땅 주인한테 또 곡식을 넘겨주고 일부만 가져가게 되는 뭐 이런 하여튼 조금 불합리한 토지제였는데 이거를 나라에서 다 토지를 환수를 해서 균등하게 백성들에게 나눠주든지 아니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서 나라의 힘을 좀 이렇게 올리고 또 나라의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좀 개혁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 농사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과학적인 농사 기술도 이 실학에서는 되게 중시했습니다. 자, 농업뿐만 아니라 실학에서는 상공업도 중시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농사, 그리고 또 유교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돈을 쓰고 기술을 쓰는 거를 너무 천대해서 발전이 늦다. 그러니까 이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청나라 있죠? 청에 여러 가지 선진 문물들, 좋은 물건들이 많으니까 이 선진 문물들을 잘 수용해서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킵시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청의 선진 문물이라 함은 수레. 청나라는 수레를 많이 썼는데 그 당시 우리 조선은 수레를 많이 안 썼거든요. 수레만 있었어도 이렇게 저렇게 뭐 짐 옮기고 할 때 되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뭐 천리경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선진 문물 중에 하나죠. 나중에 이제 뭐 들어오게 되지만 어쨌든 이 청의 선진 문물들을 많이 수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확 발전할 수 있게 조금 도웁시다 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농업, 상공업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인 문제고 우리의 것, 우리나라의 것, 우리 고유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우리의 것은 우리 역사, 또 우리 지리, 그 다음에 우리 언어, 우리 자연,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역사. 그 다음에 언어, 자연, 지리 등을 연구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이 중에서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요 지리. 자, 그 유명한 뭡니까?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죠. 김정호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전국 8도의 정보를 조사를 해서 그 길과 또 모양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지금 지도와 비교를 해도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특히나 산, 강, 길 등을 아주 자세히 표현했고요. 또 놀라운 것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정보를 글로 주구장창 쓴 게 아니라 기호로 나타냈다는 사실이에요. 기호로 나타내서 누구든지 이 기호만 이해를 하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딱 알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이 김정호가 이 대동요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도 굉장히 정확한 지도로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 보면 그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22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쫙 펼쳐서 이으면 이제 지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 혹시 박물관에서 또 전시할 때 가서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실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사회책 94쪽에 나와 있는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 하나 그려주죠, 여러분. 실학자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참 똑똑한 분.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릴 정도로 진짜 똑똑한 분이에요. 정조가 참 사랑을 많이 했거든요. 총애를 했는데 정조가 죽고 난 뒤에 유배도 떠나고 이러면서 관직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지만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항상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책으로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후대에 존경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기록에 따르면 이 정약용 선생이 진짜 잘생겼다는 미남이었대. 그러니까 조선조의 미남 중에 한 명이었대요. 이 사람의 구대손인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정씨로 시작하는 탤런트가 있어요. 배우. 정혜인. 정혜인 알아요, 여러분? 밥 잘 사주는 그 예쁜 누나, 그, 남자 주인공? 정혜인? 정혜인이 이 다산 정약용의 구대손인가 아마 그렇대요. 그러니까 정혜인 얼굴 보면, 잘생겼다. 딱 느껴지죠? 정약용 선생도 그 당시에 굉장한 미남이었대. 미남인데 똑똑하고 생각도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 그죠? 자, 이 정약용 선생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이냐? 다양한 분야를 진짜 연구했어요. 다방면의 분야를 연구하신 분이야. 실학자로서는 참, 특이하게 기술, 경제, 정치, 농업, 뭐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연구를 많이 했고 그걸 또 꾸준하게 기록해서 책으로 다 남겨놨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야, 그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수원화성 있죠? 정조가 만들었던 수원화성. 수원화성 축조의 총 책임자였어요. 거중기를 사용했던 그리고 설계해서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그 정조가 강을 건널 갈 때 다리가 없었는데 배를 연결해서 배다리를 설계를 해가지고 정조가 강을 무사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한 아주 훌륭한 기술자이다 과학자였죠. 그런데 기술과 과학으로만 머물렀냐? 그건 또 아니에요. 백성들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 궁핍하고 힘든 생활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또 책으로 잘 남겨놨고 나라의 정치는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이 정약용의 대표 저서거든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수령은 사또예요. 고을 사또.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수령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니까 왕이고 고을 사또고 백성들한테 잘해. 이걸 책으로 남겨놓은 아주 훌륭한 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산 정약용과 실학자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하죠.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백성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졌고 기존의 학문 성리학이에요.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자 뭐가 등장했냐면 실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했습니다. 이 실학은 현실 문제에 관심을 둔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실학자들의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농업은 토지 질서 바꾸자, 농사기술 알리자 이런 거였고요. 상공업은 청의 문물 받아들이자. 청의 문물을 잘 받아들여서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상공업을 발달시키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 고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동여지도가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책으로 생겨서 책을 접고 다니다가 뭐가 필요할 때 쫙 펼쳐서 볼 수가 있답니다. 얼마나 크냐면 가로 4, 세로 7m. 우리나라 완전 큰 지도예요. 자, 정약용. 우리 그 실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정약용. 기술, 경제, 정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지식과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했고, 이 목민심서라는 아주 훌륭한 책도 남겼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목민심서에 나타난 조선 후기 사회 문제점 뭘까요? 뭘까요? 자, 수령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이 수령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오직 걷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탐관오리들. 탐관오리. 나쁜 수령들 있죠? 나쁜 그 사또들. 탐관오리가 많고, 또 백성들의 삶은 궁핍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이 시대의 실학자였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한번 써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실학에 대해서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같이 하자고요. 내가 일요일 아침이라서 자꾸 말을 더듬었다는 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여러분들만 들으세요. 알겠죠? 안녕. 다음에 봅시다.